나와 내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슬기롭고 유익한 선택 건강 매거진. 자,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방법인 시술부터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공성조 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척추질환 완전 정복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쑤시고 뻐근한 허리와 엉덩이,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릴 거고요. 또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주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힘차게 출발할게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척추 질환 의심해보세요. 허리가 아프고 펴기 힘들 때, 엉덩이와 허벅지가 쑤시고 저릴 때, 종아리와 발이 터질 것 같고 시릴 때, 나이 탓하다가 병만 더 키우는 척추 질환.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원장님 저도 뭐 건강 매거진 진행을 할 때 이제 2시간 동안 서서 진행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그런 건지 종종 이제 허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원장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전 인류의 80% 이상이요. 네.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요통은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질환으로 디스크와 협착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디스크의 경우에는 원래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일컫거든요. 그 물렁뼈가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딱딱해지고 그리고 변성이 와서 결국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네네. 더불어서 디스크 막이 좀 찢어지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젤리 같은 이 수액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극심하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중장년층이 되시게 되면 이 디스크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척추의 후관절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에서 유발되는 허리 통증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보통 척추가 퇴행성 변화가 오면 디스크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오게 되고요. 예. 이에 따라서 척추의 뒤쪽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관절이라든지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이 부분들이 이제 신경을 누르는 거죠. 이렇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허리를 바로 못 펴고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 척추의 후관절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척추 신경을 전후 좌우로 모두 압박을 하고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눌러서 결국 혈류 장애를 유발하게 되면 우리 척추의 이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걷다 시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네. 디스크와 이제 구별을 해볼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이 특징적인 증상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의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허리를 구부릴 때 아픈데 오히려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굽힐 때는 편안한데 오히려 뒤로 젖힐 때 허리 통증이 유발돼요. 또 이제 10분 이상 걷게 되면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요. 쪼그려 앉게 되면은 이 불편했던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또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 저림 증상이 허리 통증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누워 있어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편안해요. 이렇게 이제 감별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은 사실 뭐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겪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게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방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초기에 치료를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뭐 병변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보통 우리가 불편할 경우에 병원에 좀 일찍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간단하고 작은 치료로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병원 가면 혹시 나 진짜 심한 거 아닐까라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묵히게 되고 또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뭐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걱정이 되셔서 또 치료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때문에 또 이제 묵혀놓고 맞아요.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엔 진짜 너무 참다 안 돼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치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단계인 수술적 치료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단계별 치료를 보시면요. 처음에 초기에 우리가 소위 이제 조금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든지 불편한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네. 뭐 일반적으로는 휴식 및 안정을 취해 보고요. 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시행해 보고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 치료를 같이 병원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조금 해봤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병변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기 위해서 정밀 검사인 MRI와 같은 검사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네. 이 검사상에서 신경 압박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외래에서 간단하게 뭐 신경 차단술과 같은 이런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돼 있는 어떤 진보돼 있는 치료를 해본다라고 하면 재생 주사 치료를 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네. MRI 상에서 신경 압박이 꽤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하기에는 좀 아직은 아깝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로 수술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면 이때는 차선책으로 풍선확장술과 같은 일종의 신경성형술, 간단한 시술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와 중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거나 아니면 신경에 마비가 와서 이제 압박이 돼가지고 마비가 오거나 또는 감각 이상이 진행이 된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척추가 많이 불안정하거나 흔들리는 경우에는 나사를 박아서 결국 흔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유압술을 해야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압박돼 있는 신경 공간만 조금 넓혀주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서도 내시경을 그냥 신경 속으로 이제 척추 속으로 관만 하나 넣어서 그 속에서 좁아져 있는 공간만 좀 넓혀줄 수 있는 이런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PSLD라고 하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감압술 말기에 치료해 볼 수 있는 시술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수술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치료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죠. 네. 그래서 이 내시경을 피부 속으로 절개를 찔끔 하고요. 통을 집어넣으면 저렇게 화면이 이제 수술 시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저 아래쪽에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인대인데요. 저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대의 네. 끝부분을 저렇게 미세전기 드릴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이제 떼어내고요. 저 부분들을 이제 틈을 만들어서 저희가 특수한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저 인대를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저기 보이시는 집게를 통해서 인대를 두꺼워진 인대를 뜯어내고 나면 이제 저 아래층에 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경계를 다 뜯어내고 난 이후에 저 지금 보이는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 저 네. 부분들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신경이 결국 이제 숨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치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네.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또 언제부터 걸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대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치료를 마치고 나면 마취가 풀린 후부터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일어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AD는요. 피부 절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상 근육과 관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합병증 발생률도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절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예, 기존 질환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 있는 이런 고령의 환자에서도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부위 마취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2, 3일 정도의 짧은 입원 기간으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고려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보존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 환자라든지 또 그 방사통으로 인해서 걷다 시다를 반복하는 환자, 그리고 난치성 디스크가 있거나 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 네. 그리고 발가락이나 발목 등에 이 마비가 있는 환자에게서 이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공성주 원장과 맞춤형 척추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사례를 좀 볼까요? 네. 60대 어머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걸 좀 불편해하셨나요? 네, 이 어머님은 일단 서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이셨어요. 예, 예. 30년 이상을
만성 요통에 시달렸던 분이신데요. 네네. 일단 싱크대 앞에 서시면 5분이 채 안 돼서 엉치가 밑으로 빠지듯이 아프셔서 아. 팔꿈치를 싱크대에 대고 허리를 구부리고 설거지를 하셔야 될 정도로 네. 통증이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5분 정도 걸으시면 다리하고 허벅지 쪽으로 당기고 저린 증상 때문에 걷다 시다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이셨는데요. 네네.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MRI를 봤더니 네. 이제 척추관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경이 네. 많이 압박이 돼서 어. 신경 사이즈가 많이 작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분께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시행 이후에는 이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치료 이후에 이제 그 걷다 쉬다 반복하는 이 증상도 좋아지셨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서서 편안하게 설거지를 하실 아유. 정도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설거지 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맞습니다. 먹다 보면 또 설거지 거리는 이만큼이 쌓이기 마련인데 네. 너무 잘 됐네요.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70대 아버님이신데 그래요. 이제 허리 통증은 없었는데 다리가 아프셨다고요? 네, 예, 이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걸을 때 이제 허벅지하고 종아리, 발 쪽으로 이제 저림감하고 통증이 있는 분이셨는데요. 네. 1년 전부터 이제 오른쪽 발에 까치발을 했더니 까치발이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오. 근데 이게 허리에 있는 신경 문제인 줄은 잘 모르셔서 네. 그냥 물리치료 받으시고 지내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발가락에 힘이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태셨습니다. 네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역시 MRI를 찍어봤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신경 공간이 요추 4, 5번 마디에 굉장히 좁아져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신경 공간에 동그라미가 이제 작아져 있는 거죠. 압박이 돼서요. 그래서 이분께도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신경 감압술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은 1년 전에 이제 폐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서 받으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신 마취하고 절개하고 하는 수술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신 마취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받으셨고요. 이제 수술 이후에 이렇게 척추신경이 역시 공간이 넓어지셨고 환자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리 쪽으로 불편하셨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시고요. 더불어서 오른쪽 발가락에 힘이 빠지셨던 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이셨습니다. 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엉덩이라든지 엉치, 다리 저림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텐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0대 여성분이신데 허리가 아파서 상체를 구부리고 걷고 많이 걷지도 못해요. 71세 남성분,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기침을 하면 더 아파요. 네, 68세 남성분, 주사를 맞아도 허리가 계속 아픈데 수술은 피하고 싶어요. 다들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네. 짧게 답변 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60대 어머님의 경우는 지금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쭉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네. 허리를 숙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척추신경관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게 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경의 압박이 좀 적어지니까요. 또 압박이 이제 자꾸 걸으면 이제 서 있거나 걸을 때 이제 압박이 오기 때문에 많이 걷지 못하고 자꾸 쉬게 되시는데요. 이 증상이 이제 나타나신 지가 시간이 꽤 됐다라고 하면 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일단 MRI를 통해서 신경 압박의 정도, 협착의 정도를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사 치료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시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을 이용한 인대를 제거하는 시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수술까지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70대 아버님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하지 쪽으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쭉 있으신 건데 역시 허리에 있는 신경 압박이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신 건 맞거든요. 근데 협착증만 있는 환자는 보통 기침할 때 허리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네. 근데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거든요.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디스크에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디스크 막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복압이 올라갈 때 허리 뒤쪽에 있는 이 신경을 건듭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예. 디스크가 동반돼서 아프신 건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가끔 척추에 이제 골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실제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는지 아니면
골절이 동반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60대 아버님의 경우는요. 많이 경험합니다. 외래에서 제가 이제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프신데 수술은 당연히 안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주사 맞고 안 되면 수술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과 같은 주사 딱 다음 단계 치료도 있고요. 네. 이 치료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를 좀 제거하고 신경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PSLD와 같은 이런 시술적 치료 방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이 안 되고 광범위하게 제거하고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정도 치료로 먼저 해볼 수 있는지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빨리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60대 남성분이신데 엉치부터 다리까지 찌릿찌릿하고 보행 중에 다리가 뒤로 꺾이고 계단 올라가는 거는 편한데 내려올 때 다리와 엉치가 심하게 땡기고 뻐근합니다. 혹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맞는지요? 이분은 좀 공부는 하셨나 봐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지금 다리 쪽으로 이제 방사통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증상이 걸을 때 증상이 나타나시는데 특히 뒤로 젖혀진다고 말씀하신 거, 네. 이 계단을 내려올 때 불편하시다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자세가 대부분 척추관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젖혀지면서 신경 공간이 좁아지는 자세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를 숙일 때는 신경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통증이 좀 덜하다가 내려올 때 더 많이 느끼시거든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맞으시고요. 맞군요. 예, 그래서 증상이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MRI 찍어보셔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어느 마디에 이렇게 쭉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작은 치료부터 단계별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맞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문제는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니까 서둘러서 검사해보시고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조 원장과 원인별, 단계별 맞춤 치료가 필수인 척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게 또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네. 척추 질환을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네, 연령별로 다양하게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20대에서 40대에 해당되는 젊은 층에서는 주로 디스크가 문제가 됩니다. 디스크가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 20대 초중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디스크 막이 찢어지거나 또는 터져 나오거나 아니면 변성이 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크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50대가 넘어가는 중장년층에서는 이제 디스크의 변성이 어느 정도 조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주로 협착증에 대한 증상을 많이 느끼거든요. 연세가 좀 더 드셔서 7, 80대가 되시게 되면 우리나라 어머님들 대부분들이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세요. 아하.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골절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심지어 굉장히 뼈가 약하신 분들은 재채기하거나 아니면 허리 그냥 살짝 구부렸는데 뭐가 삐끗하고 나서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골절에 대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자세의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줍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역시 디스크에도 부담을 주지만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드는 거는 어떤 연령대든지 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체중이 늘어나면 역시 디스크에 부담을 주고요. 담배를 피시는 것. 예, 흡연은 사실 어떤 질환이든 대부분의 질환에서 고위험 요소가 돼요. 특히 척추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시게 되면 결국은 혈액순환이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척추에 공급되는 혈액량도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 관절도 노화가 되고 네. 디스크도 빨리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젊은 층에서는 특히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 과음이나 유전적인 원인도 척추 질환의 위험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를 좀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다 보니까 네. 나이가 들면서 퇴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서둘러서 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비교적 이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네. 사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 60대 그 어머님의 경우인데요. 네. 이분은 주로 서 계실 때 다리 쪽으로 이제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으셨어요. 아, 근데 특징적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양쪽 종아리가 모래주머니에 찬 것처럼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걷지 못하고 어우 나 좀 쉬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예. 실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유추 3, 4번과 4, 5번 마디에 이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는 심한 협착증이 있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께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인 PSA를 시행을 했고요. 예. 이 시행 전 이제 우리가 신경 줄기를 보는 이 마이엘로 MRI라고 하는 특수한 MRI를 찍어봤더니 네. 보시는 것처럼 신경 줄기가 원래 실타래가 쭉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화살표 표시된 마디처럼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렇게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셨어요. 네. 그래서 치료를 시행했고요. 네. 시행 이후에는 3, 4번, 4, 5번 두 마디에 있는 신경 공간 자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네. 이제 증상도 좋아지셨는데 예. 다리 쪽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셨지만 특히 이분이 가장 불편하셨던 그 모래주머니 찬 느낌,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아, 평소에 우리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래주머니 차고 막 달리기 어우, 하다가 딱 떼고 나면 어때요? 가볍죠. 날아갈 것처럼 가볍죠. 예, 예. 네,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역시 어. 날아갈 것 같다.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아, 그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그 통증은 네.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네.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걸까요? 네. 결국은 신경 압박이 심해지게 되면 음. 이 신경이 소위 이제 숨을 못 쉬고 꽉 아. 조이게 되는데 아. 이때 우리가 다리 쪽으로 아픈 네. 분도 있지만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 무거움이 해소가 되면 날아갈 것 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번 환자는 40대입니다. 흔히들 협착증은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40대 협착증이라니요. 맞습니다. 예. 이분도 굉장히 좀 의외였고 네. 환자분도 좀 놀라셨는데요. 예. 이분은 주로 앉아 계실 때 이제 음.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엉치 쪽에 통증이 있으시면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 발가락까지 해서 이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는 분이셨어요. 네. 물론 서 있을 때도 조금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나이라든지 증상의 양상을 봤을 때는 디스크에 대한 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MRI를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MRI를 봤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요추 4, 5번 마디에 지금 신경이 이제 좁아져 있는 선천적인 요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이셨어요. 오. 선천적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신경 공간 자체가 처음부터 좀 좁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조금만 뭔가 좀 좁아지거나 압박이 돼도 네. 증상을 더 빨리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도 조금 동반돼 있고 인대도 좀 두꺼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 압박에 대한 증상을 좀 많이 느끼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분께도 이제 PSAD라고 하는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시행 이후에 저렇게 신경 공간이 이제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가 이제 치료 전에 느끼셨던 다리 쪽으로 저림감, 당기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셔서요. 네. 이분 말씀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공성조 원장과 척추질환 맞춤형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참지 마세요. 엉덩이 통증이 있고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참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 주시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셔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수술에 대한 공포가 심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때문에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치료법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고 절개를 크게 하고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젊은 연령층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특히 이 70대 남성분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네. 이분의 경우는 주로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좀 이상하셨어요. 오. 둔하시면서 네. 바닥에 딛는 느낌이 좀 뭔가 모래바닥 딛는 느낌처럼 좀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예. 다른 병원에서 이제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시고 뭐 신경성형술도 받아보시고 또 네. 추가적인 주사 치료도 해보셨는데 증상이 계속 지속되셔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네. MRI를 찍어봤는데요. MRI 사진에서 이제 보시면 이분은 요추 4, 5번 마디에 척추가 이제 조금 불안정해서 네.
마디가 앞으로 이제 흔들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상태에서 네.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신경 공간도 좁지만 특히 이제 오른쪽 부분에 관절 부분에 저렇게 물이 차 있었어요. 네. 마디가 결국 흔들흔들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신경 줄기를 보는 마이엘로 MRI 상에서도 신경 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저렇게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시행 이후에는 저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환자분은 이제 걸음걸이도 좀 편해지셨고 또 발바닥에 느꼈던 그 둔하고 이상한 감각들이 좀 풀리면서 환자분의 표현으로는 좀 발이 좀 따뜻해졌다, 좀 살이 좀 뭔가 돌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증상이 호전되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건강 상담 해드릴 테니까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2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상담 내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신데 어머니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십니다. 5년 전쯤 디스크가 터졌는데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견디셨습니다. 근데 최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고 걷지를 잘 못하십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이 상태인데도 괜찮을까요? 예.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 압박이 이제 심하게 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에 시간을 기다려보는 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기다려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크가 줄어들면서 신경 압박이 풀려서 좀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다리 힘이 빠지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위압감이 생기면 우리가 이것을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지켜볼 것이냐, 그럴 네. 수는 없어요. 예, 이제 예. 힘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신경 압박이 사실은 좀 오랫동안 지속돼서 신경에 좀 손상이 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빨리 MRI를 찍어보시고 나서 실제 신경 압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마디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치료를 해야 돼서 결국 나사를 박아야 되는 경우는 수술을 피할 수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디스크만 진짜 제거만 해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인대만 좀 제거 같이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시경 이용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디스크가 터졌는데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 견디셨습니다. 네. 혹시 이것 때문에 좀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이 돼서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연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뭐 통증이 사실 충분히 견딜만 하다라고 하면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문제는 네. 이렇게 기다렸을 때 예.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참고 견뎌야 되느냐가 한 가지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처럼 힘이 빠지는 경우예요. 힘이 빠지는 경우는 예후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나면 수술을 하더라도 남아있을 가능성, 증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를 좀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공성주 원장과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이 가능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세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척추 질환 단계별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기에서는 주사 치료, 재생 주사 치료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나 주사 치료 받아봤는데 그거 별로 효과도 없었고 네. 그게 어떻게 중기 치료에서 치료가 돼?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우리가 걸까요? 이제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어서 좀 흔들거리거나 아니면 척추 뒤쪽에 있는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 네. 연골이 닳게 되면 예.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주사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연어의 정에서 추출한 이 DNA 성분의 주사 약물이 있거든요. 이 약물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요. 네. 우리가 이제 성장인자 및 여러 세포의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통해서 앞쪽으로 볼까요? 예. 예. 손상 부위를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조직을 재생시키고 혈관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에 있는 조직의 괴사나 또는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약물은요, 기존의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주사를 보통 외래에서 주사 치료할 때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네.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골다공증도 생기고 뼈도 뭐 괴사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음. 우리가 이제 말초 혈액 속에 있는 줄기세포 성분을 좀 이용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면 골수 속에 있는 전구세포나 유액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자라서 네. 우리 몸에 필요한 뭐 연골이면 연골, 인대면 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네. 이 면역세포 및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소판내 세포를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요. 네. 병변 부위에 투여를 해주게 되면 우리 몸에 자가치유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 이를 통해서 병변 부위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약물의 경우에는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재생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약물이 가지고 있는 전신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 또 감염의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신 주사 치료법은 DNA를 이용한 주사 치료, 그리고 또 혈소판내 세포를 이용한 주사 치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성주 원장과 맞춤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세예요. 66세 어머님. 네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이제 허리가 네. 많이 아프면서 엉치를 내려오면서 엉치로. 네. 왼쪽 다리에 네. 종아리 쪽에다가 예. 차면서 이렇게 전기가 짤짤 오면서 어. 그렇게 계속 아프거든요. 예. 아프면서 엄지 발가락까지 퉁퉁 부어가면 엄지 발가락까지 전기가 짝짝 오면서 그렇게 계속 아파요. 네네. 어머님 주로 어떻게 걸으실 때 많이 불편하세요? 걷지 못해요. 걷지 못하세요. 이 불편하신 지 네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그동안에 네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물리 치료하면서 약물 치료하고 네. 2년 전에 시술을 했었어요. 네네. 시술을 받으시고 좀 시술하고 괜찮으셨어요? 시술하고서는 1년은 괜찮았었어요. 1년 정도. 네.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결국 네. 이제 신경 압박이 와서 있는 건데 이전에 그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협착증 있다고 얘기 들으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쪽 마디에 해당되는 신경이 눌려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가락까지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한 이 느낌이 있으신 건데요. 네네. 우선은 이전에 치료하셨던 상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 이런 네네. MRI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만일 증상이 이제 네. 반복은 됐지만 사진상에서 진행이 많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 시술적 치료를 간단한 네네. 시술적 치료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그러지 않고 이거는 진짜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이 네네. 기존에 했던 시술적 치료 방법이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공간을 좀 넓힐 수 있는 감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이 시술적 치료, 여러 가지 시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네.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를 찍어보세요. 그리고 기존의 MRI를 가지고 오셔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좀 서둘러서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이실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인데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가 앉아서 있으면은 아파요. 앉아 계실 때 아프세요? 예, 앉아 있으면 아프고 네. 앞에 넉쪽 다리가 네. 앞으로 이렇게 달리게 하면 그 이튿날 뻐근하듯이 막 그리 뻐근하고 네. 네. 그리고 왼쪽 다리가 발바닥이 저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 시술을 했어요. 아, 네. 시술을 받으셨어요? 네. 시술을 한 달 전에 받았는데 받으나 마나 맨 그렇게 아파요. 아, 아이고. 그러세요? 그 병원에서 그러면 MRI 같은 검사를 해보셨을 텐데 뭐 네. 협착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
예, 협착증이 있는데 뭐 심하지 않아서 시술해도 된다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시술을 했는데도 네. 하나만 맨 그렇게 아프네. 네. 아, 이제 어머님 그 걸을 때는 괜찮으세요? 예, 걸을 때 이 다리가 양쪽에 네. 두 다리가 막 아파요, 아파. 아, 걸을 때는 앞쪽 다리가 아프시다. 일단 이 두 다리가 증상은요. 앞쪽으로. 네네, 앞쪽으로. 앞쪽으로. 예, 맞습니다. 이제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느 마디 신경이 이제 눌리느냐에 따라서 다리가 뒤쪽이 뭐 불편한 분도 있고 허벅지 앞쪽이 불편한 분도 있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협착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디스크가 동반돼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앉았을 때 통증을 더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시술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선은 그 치료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치료가 됐는지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치료한 원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주 원인이 있는지 네.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치료를 하셨던 병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프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마디에 주사 치료를 해보거나 아니면 다시 검사를 해봐서 실제 새로운 병변이 뭐가 생긴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술이 아니라 또 다른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병원에도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진료 받으러 가는데 MRI 찍은 거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네, 가져오시면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 게 네. 시술을 이제 한 달 정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어느 기간까지 기다려보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받아야 될까요? 네, 이제 치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시술 중에 뭐 간단하게 신경성형술 정도만 받으신 거다라고 하면 대개는 한 달 정도 한달 경과를 정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하고 난 직후에 확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치료한 직후에는 좀 뻐근하고 아픈 것들이 증상이 있으시다가 네. 뭐 1, 2주가 지나면서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달 내에 좀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가 이제 좀 충분한지 아니면 이 정도 치료로는 부족해서 다음 단계 치료를 또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신 분은 충분히 기다리신 것 같으니까요. 보다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서둘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원장님 우리 주사 치료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주사 치료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협착증의 단계별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기나 중기에는 우리가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와 더불어서 주사 치료를 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주사 치료를 충분하게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네. 신경이 계속 망가지거나 또는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죠. 이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수술적 치료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개는 좀 치료를 거부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이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게 되면 맞아요. 신경에 소위 이제 멍이 듭니다.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설령 참다 안 돼서 수술을 하시고 나더라도 후유증처럼 이 증상이 좀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사 치료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도 증상 호전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60대 어머님 굉장히 통증이 심하신 분이셨어요. 네. 거의 걷지 못하고 뭐 다리를 끌다시피 해서 외래로 오셨는데요. 이분 경우에는 MRI 검사 시행해 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와 요추 5번과 척추 1번 사이 2마디에 걸쳐서 네.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으면서 아랫마디에는 디스크가 파열돼서 또 신경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눌려 있으셨어요. 네네. 사실 사진만 보고 증상을 딱 첫인상을 봤을 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활을 하셔야 될 분이라 수술을 일단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셨고요. 더불어서 당뇨가 이제 오래되셔서 아. 인슐린까지 이제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이셔서 예. 또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주사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께 앞서 말씀드렸던 DNA 성분의 주사 약물을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 근처에 주사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를 몇 차례 했고요. 네. 처음보다는 증상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잘 지내셨는데 최근에 다시 외래 오셨는데 네. 다시 좀 아프세요. 어. 어쩔 수 없이 아프시고 위압감도 좀 다리 힘도 좀 빠지시고요. 네. 사실상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알고 계신데 오. 수술을 못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사 치료를 병행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 신경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다음 단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은 좀 피하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도 네.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는 치료를 서둘러서 단계별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계속해서 60대 아버님 사례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 이분은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분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는 사무직 분이셨는데요. 네. 우선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실 때 엉덩이가 좀 통증이 있으면서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저림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새벽에 헬스클럽 가셔서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걸어서 출퇴근하실 정도로 자기 예.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예. 근데 MRI를 이제 찍어보고 대학병원 진료를 받더니 이거는 수술할 거 아니니까 그냥 운동이나 하세요 하고 보내셨대요. 네네. 근데 환자분은 사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셔서 그러네요. 운동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알아보시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약물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셔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께도 역시 DNA 성분의 이 주사 약물을 이용해서 이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했고요. 주사 치료를 이제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치료함에 따라서 증상 호전 기간이 길어지셔서 지금은 주사 치료 없이 그냥 운동만 하시고 생활하고 계시고요.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뵙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잘 지내신다고 안부 전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사 치료 사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80대 어르신인데 협착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수년 전에 요추 4, 5번 마디에 이제 감압술을 받으시면서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뼈와 뼈 마디 사이에 중간에 있는 네. 그 연성 고정술이라고 하는 기구를 좀 넣어서 흔들림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윗마디, 인전마디에 이제 다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협착증이 생기신 경우였어요. 네네. 환자분이 이제 예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수술은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셔서 뭐 시술적인 치료도 옛날에 받으셨는데 그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주사 치료만 하겠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네네. 이분께도 이제 이렇게 신경 차단술을 시행해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증상이 한 절반 정도는 경감이 되셔서 이 정도면 나는 수술 안 하고 지낼만 하다라고 하셔서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그 주사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주사 치료 받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신경 차단술. 이 차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에서 보이는 이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이거든요. 이 네. 신경 가지가 있는 이 바로 근처에 주사 바늘을 저희가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사 바늘을 찌르고요. 그 관을 통해서 주사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신경 주변에 이제 염증 반응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호전되게 되는 경우고요. 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 주사라든지 또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관절 근처에 또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도 치료를 하고요. 또 뭐 인대를 강화시키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인대 근처에 주사를 맞는 다양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다양한 척추질환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2세입니다. 네. 불편하세요? 많이? 예.
TV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 원장님 말씀이 많이 공감이 가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한 5년 전에 시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한 1년간은 괜찮더니 네네. 도로 이렇게 걸을 때마다 뒷다리가 땡기면서 자꾸 앞으로 쓰고서 걷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리고 설거지를 서서 못할 정도로 아, 네, 어머니. 그리고 5분 정도도 걸을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또 수술을 하면은 더 힘이 들까봐 무서워서 지금 내가 네, 맞아요, 어머니. 못하고 있는데 네. 저는 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어머님 이제 말씀 전화 잘 주셨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시술까지 해보신 분들의 걱정거리가 바로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증상들이세요. 치료를 하고서 한동안 잘 지냈는데 다시 아픈 경우 이제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으실까 봐 사실 병원을 가기가 무서우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걱정하고 있는 시간을 계속 지내본다고 해서 나아질 건 사실 없어요. 사실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결국 이게 더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주사 또는 시술적인 치료 효과가 좀 떨어져서 다시 불편하신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만일 이제 병변이 많이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시술을 한 번 정도 더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수술을 해야지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술하던 것들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협착증에 대한 증상 때문에 결국은 허리를 숙이게 되고 또 설거지를 하실 때 힘드신 건데 그렇죠. 이 압박이 많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라고 하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머니 병원에 내원하셔서 우리가 시술 또 다른 시술 좀 더 발달돼 있는 수술에 가까운 시술 맞아요. 마지막 단계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진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이제는 수술로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네. 또 다른 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환자들이 알아야 될 주의사항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척추는 굉장히 신경은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손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하게 오고 나면 회복하는 게 좀 많이 힘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눌렸던 신경이 이제 다시 펴지고 정상에 가깝게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치료, 우리 소위 수술이든 시술이든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치료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 또 추가적인 우리가 재활치료 같은 운동치료를 통해서 치료 전보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만 보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경 압박이 계속 지속되고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게 되면 신경 변성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멍이 듭니다. 멍이 들게 되면 나중에 수술 잘 됐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병원에 또 진료 받아보셨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왜 이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 신경 손상 때문에 오는 일종의 후유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증상이 그냥 단순하게 며칠 아프다가 가라앉는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신 증상이 적어도 한 2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먼저 병원에 내원하세요. 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게 심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작게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그냥 지내시면 되고요. 서영 병변이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묵혀서 큰 수술을 하기보다는 좀 작은 치료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면 보다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고 유익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병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